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차가 가는 곳 어디든지 차 안에 완벽한 TV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 위성방송과 KT LTE 기술이 만나 차 안에서 끊김없이 TV를 볼 수 있는 새로운 TV 세상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든지 TV가 차 안으로 쏙!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산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우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2510선을 돌파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의 약세로 1% 넘게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변동하는 5월의 시장. 여러분들의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좋은 흐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 수익등정 30일과 1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최근 탄탄하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수익대장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들이 변동하는 5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주 탄탄하고 알찬 강의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수익대장 전문가님 한번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주식형의 윤정두입니다. 오래간만에 2,5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시장이 좀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다만 코스닥 시장의 파란 색깔의 불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갑론을 막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수혜주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의 수혜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 형성의 기준이지 이것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요. 시장 상황 중요하기 때문에 시황 먼저 점검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공부한 내용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캔들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다. 그러한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맨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교육을 통한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들어갈 텐데요. 시황 부분도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황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이 업종별 등락률을 놓고 보시면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기 힘든 등락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건설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1.51% 정도 수준. 그리고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가 0.51%예요.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금속 광물은 없는 편이고요. 오늘 철강금속 6%인데 캔들이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6% 포스코의 엄청난 급등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강 쪽의 시가총액 비중 3.5%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입니다. 화학 부분은 9.64%입니다. 9.64% 그리고 오늘 등락률은 2.55.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이죠. 삼성전자 부분이 오늘 거래가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액면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5월 2일까지 거래 정지인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 부분에서 시가총액 비중은 대략적으로 30.64%입니다. 이 부분을 왜 다 적어드리냐면요. 아무리 테마주가 강세를 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
영향이 작은 종목군들은 지수 견인차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10% 등락이 나왔죠. 10% 곱하기 1.51%의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한다면 건설업종이 오늘 들어올린 시세 부분은 대략 4에서 5포인트 정도. 그리고 화학업종이 들어올린 부분, 화학업종 같은 경우 9.64%라고 했기 때문에 2.55% 기준을 잡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더 들어올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한 6포인트 정도 들어올렸습니다. 이 화학업종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주라든가 그리고 전통 화학 정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남해화학인가요? 이런 쪽에 이제 비료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남북 경협, 뭐 수혜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말씀드리면은 몇 개의 업종에서 폭등이 나와야만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시장의 강세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보합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일본과 유럽 쪽은 5주 연속 강세를 띄었고요. 오늘 동시간대에 열렸던 아시아 증시의 흐름, 호주의 강세, 대만의 1% 수준의 강세, 홍콩의 항생지수의 2%대의 강세,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선물과 그리고 S&P 500 지수의 선물의 강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강세를 띠고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한다면,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기준에서 20% 기준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은 전체 시장에서는 0.2%의 영향을 주죠. 지금 2,500포인트니까 얼마예요? 5포인트를 들어올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2%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다면 삼성전자 기준에서 10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이 동반적으로 랠리를 만들어냈다면 5포인트,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의 키를 맞추는 높이 수준만큼을 전기전자 업종에서 땡겨줄 수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가 없는 상태의 개별 그 업종군들에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난 거다. 이 부분은 5월 2일 이후, 그러니까 5월 3일부터는 다시 이러한 장대 항공을 보는 것은 조금 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시장 상황을 다시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의약품하고는 달라요. 지금 의약품이 이쪽에 있는데 오늘 2%대 중반 이상 빠졌거든요. 의약품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많이 밀려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6%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의 급등락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긴급하게 시황을 갖고 나왔었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미국 국채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했다.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독일 쪽입니다. 독일의 주봉이 5주 연속 강세를 띠고 있다. 이 추세가 흔들릴 추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 기준에서의 종가 흐름이었습니다. 5주 연속 강세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주 연속의 강세 흐름에서 맨 끝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금요일까지도 강세. 그러니까 수요일 날 패닉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글로벌 시장의 강세, 국내 증시의 강세. 여기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스닥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은 나스닥의 경우는 일단 이 고점이 3월 달에 형성이 됐죠. 근데 나스닥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 주가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만 부여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S&P 500 지수. S&P 500 지수가 실질적으로 500개 대형주에 대한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기술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나스닥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배 가까이. 그러니까 130% 정도 올라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0%대. S&P 500 지수는 기술주의 기준이 대략 27%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쪽 S&P 500 지수의 랠리 부분이 48% 정도 수준.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흐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S&P 500 지수에서 27%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쪽에 3월 고점 돌파의 랠리 부분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2016년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전체 포괄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미국 시장의 S&P 500 지수에서 역시 1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주의 랠리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나 나스닥 지수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꼴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주 수요일 기준에 음봉. 근데 결국은 꼴이 다 달고 돌려놓는 망청의 흐름.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위치가 이 정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원하게 한번 해드릴 텐데 국내 증시 랠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만 해도 막 흔들리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로그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2003년 이후의 대세 상승 랠리 때 여기가 80%대의 랠리입니다. 86% 정도. 그러고 나서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던 지수가 700까지 밀리죠. 70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의 상승 랠리인데 이 기준이 기준금리를 17번 올릴 때입니다. FOMC 회의가 이번에 언제 있어요? 5월 1일, 2일 날 있죠? FOMC 쪽에서 1년에 8차례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 3차례 올릴 것이냐 혹은 4차례 올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하죠. 아닙니다. 이 당시 기준에 1년에 8차례 다 올렸어요. 8차례 플러스 8차례 플러스 한 차례 더. 그래서 17차례. 매번 25bp씩. 그래서 4.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2년 동안의 랠리. 이게 100%의 랠리. 아시겠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 대부분은 2013년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는 2011년도에 이미 고점을 뚫을 만큼 체력은 기존에서부터 확인됐다. 그리고 지금에 보면은 요 구간인데 2016년 바닥 찍고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죠. 그로부터 6차례 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본격적인 랠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일부 소외됐던 국내 증시가 2017년 이후 어떻게 되죠? 2017년도에 2016년 연말 대비 2017년 11월 2일까지의 상승 랠리가 27%였어요. 1년에 27%의 상승 랠리가 그 당시 기준에 나스닥보다도 강한 랠리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폭이 굉장합니다. GDP의 개선폭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랠리 부분은 그동안 쉬어갔던 구간의 흐름을 이겨내고 움직임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만간 2600포인트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시황에서 강하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9시부터 시황 부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9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첨삭지도 온라인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창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이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익대장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시죠?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보입니다. 이 배너를 밤 9시에 클릭하시면 바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에 변동하는 시장에 대비하는 방법들과 시장의 흐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못다한 이야기들 온라인 강의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밤 9시에 온라인 강의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수익대장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요. 특히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 무너져 내릴 때 자신감 가지십시오라고 시황 설명드렸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교육해서 오픈해드렸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뭔가 더 오묘한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쉬운 부분을 자꾸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교육 복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한번 해볼 텐데요.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뭐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만 일부러 여러분들께 이평선 거래량을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고점 찍을 때가 대략 한 24조 정도 시가총액을 형성했었고요. 그리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가
바닥이었을 때는 못 갖고 나오죠. 근데 이 인스코비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한 폭등 랠리를 캔들 하나만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느냐? 잡아낼 수 있다고 지난주부터 강조드렸죠. 또 보겠습니다. N소프트의 흐름이라든가. 이 흐름에서는 음봉, 양봉이에요. 음봉 나오면 양봉 뜬다, 양봉 나오면 음봉 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시가와 종가가 어디냐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만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뒷부분에는 남북 경협 관련주, 건설주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건설주, 또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에서 시가와 종가, 종가와 시가 이 부분만 알고도 오늘 당장 현대건설 뭐 20몇 %씩 움직였는데 그러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 편인데요. 지난 23일부터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종목이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이 있나? 없죠? 1조 미만 자체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땠습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하이닉스 2위, 삼성전자 1위, 뭐 한국전력 예전에 시가총액 1위. 전부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바닥 형성한 이후에 등락률입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수익률. 그렇다면 종목 하나하나 볼 텐데요.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만 진행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온라인상에서도 추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금요일 날 그리고 어떻게 오늘 전량 매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언제예요? 24일입니다. 24일. 지난주 화요일 날 뚱뚱하죠.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이 뚱뚱한 얼굴 가지고 이 비석형이라는 이 그림을 조금 더 다시 깨끗하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름을 지워놨었죠. 사실상. 지워놓고 이 종목을 첨삭 지도할 때 9시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교육을 받았고 그 시간에 또 종목을 오픈해드리면 교육 안 하고 그 다음날 주무시고 일어나서 대충 보시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 종목에 대한 현재 펀더멘털적인 위치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전부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비석형이 뜨고 전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전서구형의 패턴이 되는데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이 그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거죠, 요거. 망치형이 형성됐습니다. 망치형이 형성됨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저점 매수가 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설명드리고 망치형입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편입할 수 있는 구간 설명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이 복습이니까 이 부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가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가 어디야 그러면 어디지? 여긴가? 음봉이긴 음봉인데 어디가 시가지? 이거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가 벌써 이미 얼마? 1.9% 하락 출발했다는 거예요. 캔들의 크기 자체가 꼬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만한 캔들이 여기서부터 벌써 이미 3%대 캔들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3%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밀려 내려간 게 5%를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3%의 범위, 요 음봉의 캔들 속에서 절반의 꼬리를 달고 돌린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1, 2, 3과는 다시 보셔야 돼요. 고급 강좌를 들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먼저 다지세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돌려놓고 난 이후에 플러스. 근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기준이 아니고 망치형이 떴을 때의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회 방송에서 4월 25일 날 또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도 망치형이 뜬 거예요. 밀려 떨어져 내려갈 때 이게 음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크기만큼. 감당이 안 되죠. 이 음봉을 이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갔던 이러한 무거운 종목을 들어 올렸다? 전체 캔들에서 절반 이상을 들어 올렸다? 당연히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 위쪽의 구간이니까 현재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 아니에요. 예? 그 자체에 좀 느낌이 없으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다시 잘 보세요. 그냥 망치 떴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게 주봉이야. 오늘이야. 오늘 만약에. 그럼 내일은 시장이 안 열리죠. 그럼 수요일 날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까? 공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의 기준도 공략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부분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긴 상태에서 망치가 발생돼 있어. 그러면 저점 편입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색깔만 보고 망치형이네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드렸죠. 예? 또다시 25일 날 주봉상으로도 편입 가능합니다. 다만 첨삭지도 해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펀더멘털적인 부분, 또 거래량 부분, 또 이평선 부분. 근데 그 중에서 거래량 부분인데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지만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쪽의 거래량이 앞전의 거래량을 월등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돼서 거의 뭐 드래곤플라이까지 형성이 된 이 상황에서 결국은 금요일 날 거래량이 없는 반등은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량 없이 반등이 나와서 제한적인 반등이라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죠. 절반 축소. 그러고 나서 오늘 월요일 음봉 떨어졌습니다. 그럼 주봉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주봉상으로는 사실상 돌려놓는 구간이 이 이하를 깨고 내려가야 힘의 절반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해서 주봉상으로는 요 밑으로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왜?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죠? 밑에서부터 샀으니까 차익 실현. 근데 일봉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냐? 이런 흐름이 나와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바이오주들이 약세였네. 그 개념을 떠나서 약세에서 얘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형제들, 신라젠, 마이로메드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띄니까 바이오 전체가 약세를 띄는 거죠. 그죠? 이 얘네들이 이쪽 종목군들이 먼저 약세를 띈단 말이에요. 일봉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닥 대비해서 12.89%. 실질적으로 편입 기준 잡으면 편입 구간에서부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대략 10에서 8%에서 10% 사이.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이런 등락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차익 실현 기준 잡죠. 근데 여기선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패턴에서 석별형의 기준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래량 부분은 올라설 때 제한적이었다.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신라젠,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전부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 교육을 이미 지난주부터 첨삭지도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 시커멓게 타고 있죠.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죠. 윤종도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하면 수익인데 하니까 더 속상하단 말이에요. 왜? 위에다 갖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AS 전략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방송 끝나면은 바로 9시부터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릴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종목은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이 요거예요. 요건데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것도 오늘 배울 건데 장악형이 뜨고 장악 확인형이 됐습니다. 별 3개짜리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캔들 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작죠? 어떻게 됐을까요? 띵!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요만큼 정도 형성되어 있는 더 커졌죠? 별 3개짜리 상승 장악 확인형.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이 부분 잘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떨어질 때 어떤 게 있었죠? 정책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 정책. 다시 얘기한다면 전 정권 때, 전 정부 때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드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었고 실질적으로 면세점 관련된 내용이죠. 호텔 신라 쪽에 조금 불리했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밑에 수급은 없습니다. 첨삭지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알려드리죠. 그래서 수급이라든가 펀드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건 이 하락 흐름을 돌리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강도 있게 돌릴 수 있을 만큼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됐는데 이 호텔 신라에서 놓고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이 이 정도 바닥에 놓여주는 종목 있죠. 그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뒷부분에 나와요. 결론적으로 호텔 신라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흐름 긍정적으로 이거 첨삭지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망치형의 기준을 또 잡아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망치형의 기준에서 편입 기준 종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저점 편입까지 가능했었다. 이 부분의 흐름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첨삭지도 해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도 오늘 또다시 말씀드릴 텐데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액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던 모든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프리미엄, 개인들 큰 손들이 들어갔었던 수급 프리미엄이 일부 훼손될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만 오늘 주가 조정폭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격 담합 이런 얘기 나왔지만 무시하세요. 전체적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 26만 주 정도의 매도라면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하이닉스의 기준 이 종목만큼 저평가된 종목 없기 때문에 강세를 띈다. 다만 똑같은 IT에서 우위를 비교한다면 그나마도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심 가지시고요. 그 다음 종목이 요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전력의 대바닥권이죠. 여기서 보시면 망치형도 기준 잡아드리고 오늘 배울 변형 샛별형도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호텔 신라하고 비슷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움직이다가 고점 대비, 그러니까 바닥에서 고점으로 올라오고 차익 실현 물량. 거기에서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 코드하고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바닥까지 형성되고 PBR이 무려 0.31배 수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일부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 추세의 부분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왜? 거래량이 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준점은 캔들만 놓고 배우는 거예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우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첨삭지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AS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의 흐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수요일날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해버리면 으아 하셨을 텐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흐름도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6%대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분을 간혹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액분의 기준이 53,000원입니다. 265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53,000원에서 6만 원 금방 가겠다. 혹은 7만 원 금방 갑니다. 아주 뭐 동네 소형주 얘기하듯이 얘기해버려요. 삼성전자가 53,000원에서 6만 원 가면요.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2,600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윤정두가 분명히 시장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5주 연속 유럽과 일본이 강세 띈 것처럼 또 나스닥 지수가 3월 달에 고점 뚫은 것처럼 시장이 강세를 띠게 되면 추가적인 강세를 띄어서 앞전에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2,600 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부분은 당연히 6만 원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6만 원, 7만 원도 갈 수 있지만 당장의 범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를 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5만 5천 원이 되잖아요. 5만 5천 원이 되면은 5만 3천 원 기준가에서 5만 5천 원이면 얼마 안 되죠. 근데 예전 가격으로는 275만 원이 돼버려요. 굉장히 높죠. 지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전자가 5만 3천 원에서 6만 원이 되면은 13%의 상승입니다. 13%의 상승인데 13%의 상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장 지수가 13% 곱하기 시가총액 비중 20% 해주면 66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시장에.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이 총 30% 비중이니까 전기전자 전체 업종이 움직이면 100포인트. 삼성전자가 6만 원 가면 시장은 2,600 가버린다. 다른 종목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대 심리를 너무 앞세우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주가 부분과 시장 부분까지 같이 해석을 하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께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온라인상에서 첨삭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21시부터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께서 아주 알찬 강의 진행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 시간 내에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풀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는 밤 9시에 열리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수익산맥 이 네 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님의 사진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바로 방송 배너가 보이는데요. 밤 9시부터 방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밤 9시에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서둘러서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뭐 20분뿐이 없는데 복습 한 가지 더 해야 되고 오늘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 통해서 나오는 종목도 오픈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전화 막 터지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PPT 자료, 지금 보시는 자료 있죠? 이게 그래도 한 100여 페이지 돼요. 1강부터 지금 오늘 4강까지인데 오늘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 PPT 자료 무료로 전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메일로 무료로 다 발송해 드릴 테니까 9시에 온라인상에 접속하십시오. 그러시면은 오늘 2시간 동안에 시황 1시간, 그리고 교육 1시간,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요일부터는 계좌 시뻘개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습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어요. 기술적 분석의 종류 중에서 우리는 일본식 캔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기본적인 바탕을 통해서 캔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 본 게 요거예요. 첫 번째 배운 게 그냥 양봉은봉. 너무 쉽죠? 근데 양봉은봉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양봉 하나 더 떴어.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 종가가 어디? 여기. 근데 그 다음날 시가 어디? 여기. 이거 보고 놀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현대건설이나 GS건설, 포스코 이 흐름만 이해하면은 야 내가 그걸 왜 아침에 못 잡았을까? 지난주 월화수에 이거를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못 잡았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음봉으로 이거 파란 색깔로 생각하세요. 음봉이라고 치고 만약에 음봉인데 이렇게 됐어. 혹은 음봉이라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따질게요. 오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포스코, 현대건설, GS건설이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감흥이 없어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감흥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란 말이에요. 종가인데 시가가 어디? 여기서 시작해서 엄청난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포스코가 시가총액이 작아요?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30조가 넘어가는데? 예? 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또 캔들의 모양새. 야 양봉 떠서 좋아. 또 올라갔으니까 양봉이 더 커져서 좋아. 꺾였어. 이렇게 모양이야. 힘들어. 더 밀렸어. 이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석형이 위에서 떴는지 내려오다가 아래에서 떴는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매수매도 공방이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였는지. 예? 건설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늘 변동이 얼마나 컸어 장중에. 그런 법을 아셔야지 그냥 뭐 양봉 떴어. 조금 밀리니까 음봉이야.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이거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 무료로 다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메일 주소 주시면 다 보내드린다고. 오늘 9시에 참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런 교육을 제대로 더 배우시죠. 지금 이거 복습인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응?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은 아까 그 수익률 보셨잖아요. 예? 수익률 보셨는데 왜 못해요? 지금 3번째 날 해드리는 게 이거예요. 3번째 날. 뭐예요? 캔들 한 개 가지고 기본 패턴이 어느 건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캔들 하나에 우산형, 망치형만 뜨면 별 3개짜리다. 우리가 별 3개짜리 보는 거는 총 4가지 패턴뿐이 없어요. 응? 그리고 자, 두 번째. 망치형을 역으로 돌려놨더니 별이 2개뿐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우산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 돌려놓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봉, 음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조합해서 그리고 도지까지 조합해서 도지는 뭐예요? 시가와 종가가 딱 붙은 겁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커지면은 이걸 스타라고 그래요. 이러한 기초 자료들 어디서 받으실 거냐고. 우리나라에 기초 자료 정리된 게 거의 없어요. 응? 근데 이런 게 서점에서 이런 거요? 잘못 나와 있잖아, 다. 망청이 떴어. 이 망청이 뜨면 반전입니다. 반전인데 매수 구간이 어디가 나오냐고. 우리 월화수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망청이 떴을 때 매수 구간과 앞전까지 해서 매수 구간과 그리고 손절 구간까지 다 형성을 해드립니다. 이게 점점 이제 고급 강좌로 넘어가는데 기초를 모르시면 되겠냐고.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추세의 전한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캔들에서는 내려왔다 바닥에서 잡고 올라갔다 고점에서 파는 캔들은 바닥과 고점을 잡는 거지 추세의 지속은 2평으로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추세의 전환은 추세의 지속은 의미가 없고 전환의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캔들에서 신뢰도가 별이 1개, 2개, 3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3개짜리에서 4가지의 패턴을 주로 쓰고 나머지 3가지 패턴 잘 안 써요. 예? 그게 전서구형, 애기제비 감추기형, 그 다음에 동일 흑삼병형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4개의 패턴. 오늘 나머지 3개를 더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별 1개짜리는 그냥 훑어 지나가자라고 쭉 넘겨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 현대건설과 포스코가 이겁니다. GS건설도 이겁니다. 이미 배운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예제 보여드릴게요. 쭉. 아무리 넘겨봐야 별 1개, 2개야. 별 1개, 2개. 그죠? 이런 거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거예요. 적산병. 와, 적산병 떴어. 그러면 밑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PD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왜 별 2개나 얘가 적산병인데, 맨날 얘기하는 적산병인데, 밑에서 바닥에서 잡을 때 적산병, 땡큐 하는 거지, 적산병 나온다고 추세 강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별 2개뿐이 안 돼. 거기 더 웃긴 게 있어요. 지연형과 블록형이 있는데, 반전형도 있어.
적산병인데 그렇다고 추세가 하락 반전된다 이 개념까지는 아닙니다만 상승 적산병은 어떻게 돼요?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죠 점점. 그리고 두 번째 커졌다가 마지막에 제일 작아지죠. 이런 경우는 힘이 소진됐다. 그래서 비전형적인 하락 반전. 급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입니다. 이거 전혀 기억도 안 나시죠? 지난주 배웠는데. 근데 이번 주에 수익률 갖고 나오니까 어허 그래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흑산병의 동일 흑산병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종가가 여긴데 장대 음봉해야 돼요. 종가가 여긴데 시초가 여기서 시작해서 반등하겠지. 근데 뿡 떨어져.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뭔가 숨겨져 있는 악재들이 터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 추세 강화한다. 하락 추세 강화. 근데 이런 건 기억에 지우시라는 거예요. 지속형은 얘 하나뿐이 없어요. 별 3개가. 반전형이 별 3개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애기제비 감축형, 전서구형 이건 자주 쓰긴 합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시고 나머지 오늘 배우는 패턴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1. 캔들의 음봉, 양봉 말씀드리고 거기서 시가 종가. 에이 우스워 생각하시죠.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캔들의 모양새 가지고 힘의 균형. 에이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중요했죠. 세 번째 기본적으로 반전형이냐 추세 지속형이냐 이 부분인데 반전형을 목적으로 갑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별이 한 개다. 그렇지만은 캔들의 크기나 거래량 전체적인 위치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감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흥이 없으면. 포스코 딱 보자마자 우와 대박 내가 여기서 왜 오늘 아침 못 샀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와 이거 남북 경협 테마주인데 2007년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날이에요. 10월 2일 날 포스코가 그때 당시 시가총액 2위였는데 12% 올랐어요. 남북 경협 수혜주라고 해서. 그러한 남북 경협 수혜주요? 오늘 꼭 오셔야 돼요. 그래야 포스코나 현대건설, GS건설, 앞으로의 건설주나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잘.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시가가 여기였어. 종가가 여기야. 근데 시가가 여기야. 어마어마. 평상시에 이런 갭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없어요. 갭 상승이 이만하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동시호값도 거래량이 빵 터지겠죠. 아니 여기서 끝난 애를 여기서 출발시키는데 거래량이 없겠어요? 무지하게 터지겠죠. 그러고 나서 장대양봉. 꼬리 달았어? 아우 땡큐. 꼬리 달았어? 아우 땡큐. 몸통의 3분의 1이야? 아우 땡큐 차익 실현. 32만 원에 편입한 물량이 있어? 아우 땡큐. 장학형 떴네? 이때 편입했어? 여기서 왜 차익 실현을 못해요? 자신감 있게 차익 실현 더 가더라도. 그러면 GS건설 보실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일봉이에요. 시가가 여기인데 종가가 여기라고 파란색 빨간색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보자마자 야 내가 남북 경협 테마주를 어딘가를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얘는 힘도 없어 죽겠어 어려워. 근데 개장초에 갭 상승 빵. 꼬리 살짝 달더니 확. 그러더니 이따만 장대양봉 우와 땡큐. 근데 꼬리가 달렸어. 에이 모르겠다 일단 차익 실현. 왜? 하루에 막 10% 넘게 올라버리니까. GS건설이. 근데 현대건설은 어때? 26% 28%? 와 땡큐. 얜 주봉이야. 얜 주봉이에요. 주봉 봐봐. 시가가 여기요, 종가 여기요. 예? 지난주 종가 여기서 끝났다고. 야, 이거 끝났어. 그랬다고. 끝났어. 끝났어. 음봉 떨어졌어.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갭 상승이 이만큼. 갭 상승이 이만큼. 그리고 나서 26%, 28%. 우와. 꼬리도 없어. 우와. 어디서 살 건데. 아, 이거 좋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이날 떨어질 때는 겁나가지고 주봉에 와 이러고 안 돼. 자, 결론. 시간 너무 없어요. 지금 오늘 교육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 3개짜리. 이거 남북 경협주까지 여러분들 교육 다 받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시 9시에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교육 받습니다. 교육 참여하시는 방법 여러분들께 자막을 통해서 또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시간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이 자료들 다운받고 건설주들 어떻게 움직일 건지 확실하게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금 10분뿐이 없어. 막 넘어가야 돼. 막 쫓아오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 3개 이제. 예?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형 별이 2개예요. 얘는 별이 3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굉장히 강도 있는 흐름이 나올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별 3개짜리에서는 4대 천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패턴이 4가지가 있는데 반전형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지속형이 아니라 반전형. 예? 그러니까 바닥에서 뜨면은 상승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빨간색으로 해놨고 이름이 일단 상승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뭐 위로 올라오다 이게 떴을까? 아니죠.
위에서부터 주구장창 내려와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맨날 내려오면 많은 분들이 그래. 야, 일주일 내내 빠지면은 그럼 당연히 반등 나오지. 그거를 어떻게 패턴이라고 그러고 신뢰도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윤정두가 정형화를 해놨다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도 없어요. 얘가 떴을 때 매수관이 어딘지를. 예? 그 필살기를 배우려면 지금부터 이해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추세적인 범위에서 하락 추세입니다. 뭐 하락률이 어느 정도 돼도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건 하락 추세가 있다가 장대 음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내려오고 여기가 신저가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최근의 신저가. 의미 있는 저가. 근데 의미 있는 저가가 음봉이 떨어졌으면 뭔가 악재가 뻥 터진 거고 뭐 거래량도 터졌을 거고 여러 가지 매물도 터졌을 텐데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들어가서 이 범위를 돌리지도 못하고 꽉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안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안에 품고 있다. 그렇게 품고 있던 게 다시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건 뭐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근데 이 기준에서 이렇게 직전의 시초가를 뚫어버린다? 직전의 시초가, 여기서 장대 음봉 떨어진 이 시초가를 뚫어버린다? 이 힘이 얼마나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이날 벌써 팽팽하게 싸움이 났는데 이 팽팽한 싸움 난 중에서 일로 갈래 했더니 일로 가버려. 일로 가는데 어설프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시초가를 넘겨. 그럼 우리가 밀려 내려올 때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엄마 큰일 났어. 엄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걸 뚫어버렸으니까 이 힘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300년 된 캔들의 공통된 약속이에요. 윤정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만 윤정두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어느 위치에서 떠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고 예? 그리고 매수관은 어떻게 되고 손절은 어떻게 되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기초도 안 배웠는데 필살기 알려달라면 안 되겠죠. 필살기는 뒤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하락 잉태형이에요.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하락 잉태형. 어떻게 됐어요? 막 올라오는데 고점을 넘기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안으로 들어왔어. 야, 이거 뭐지? 그런데 별이 두 개야. 의미 없어요. 이거 떴다고 하락 반전데 아니야. 이건 의미가 없어. 별이 세 개가 되려면 쭉 올라가던 장대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밋밋한 양봉들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떴는데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힘의 강도가 위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아니라 이 부분을 깼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되돌리려면 어느 지점을 되돌려야 될지 혹은 여기서 손절, 차익 실현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차익 실현이 돼야 돼요. 이거 어설픈 데서 막 돌아갈 수 없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사서 요럴 때 차익 실현.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에서 하락 반전에 조금 전에 거를 뒤집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캔들이 2개짜리에서 별 3개는 예쁜이 없습니다. 캔들 하나의 별 3개는 뭐예요? 우산형이죠. 예? 색깔 상관없이. 캔들 2개짜리의 별 3개는 얘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구장창 밀려. 우와 하고 막 밀렸어.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야. 시가와 종가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 아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시가와 종가를 모르면 감흥이 없어. 이게 왜 양복도저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종가가 여긴데 새로운 저가를 만들면서 개파락이 나면서 새로운 저가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으악 하는 거지. 으악 했는데 그 힘이 어느 정도 세냐면 그 전날에 시가와 종가 전부 감싸 안고 돌려버려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하나 더 있어? 땡큐지? 얘는 별 주고 싶어. 4개라도 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별 3개까지만 약속을 했다. 그래서 캔들 2개짜리에 가장 센 건 얘. 캔들 1개짜리에 가장 센 건 우산형. 캔들 3개짜리가 잉태형. 잉태형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얘는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되죠. 하락장악형은. 예? 그리고 나서 요겁니다. 상승 세십자 별형. 얘는 도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방향성의 모색의 기준이라서 별 2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으악 하고 밀려 떨어졌어요. 으악 하고 밀려 떨어졌는데 장대 한번 뿡 떨어져. 야, 이거 죽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갭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가와 종가가 어딘지를 보면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붙은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가는 여기잖아. 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기서는 갭이 없어도 돼. 예? 기초 서적이 시중에 있나요? 있긴 있어요. 다 남의 거 번역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왜 돌립니까?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별 2개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싸나요? 별 3개인데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움직임의 별이 3개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게 샛별형의 기준에서 도지가 떠야 돼. 샛별 도지.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스타가 됩니다. 스타라는 건 몸통이 있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응집되겠죠. 막 치열한 공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대음봉이 떨어져서 막 가다가 하락 추세에서 또 한 번은 장대음봉. 그러면 더 깨져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왔어요. 근데 저가 매수가 막 들어와. 근데 팔려는 의지도 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도지가 나오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팽팽한 기싸움에서 당연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추세의 강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돌려요? 돌리는데 여기를 돌려? 여기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 이 힘이 원래는 중간만 돌리고 첫날 올라가면 의미가 없어요. 왜? 팽팽한 기싸움이 없었으니까. 팽팽한 기싸움 이후에 요 절반을 돌려, 우와, 땡큐. penny. 이게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NH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다 여기 속하는 겁니다. 힘의 강도를 느끼시는 거 이거는. 예? 지금 5분뿐이 안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샛별형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넘겨서 보면은 반전형의 기준, 하락 반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우리가 상승 반전형의 기준은 어떻게? 상승 잉태형, 상승 세십자별형 이건 필요 없어. 하락 잉태형 이거 다 필요 없어. 요거만 외우시는데 외우신다기보다 이해를 하시는데 하락 아이고 필요 없어. 우리 상승 너무 쉽죠. 그럼 뭐야? 맨 처음에 우산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장악형, 그 다음에 잉태 확인형, 그 다음에 샛별형 네 가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우리가 이제 종목까지 잡아내야 됩니다. 종목 잡으러 갑니다. 종목.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상승 반전형 캔들은 이런 게 있다. 예? 여기에 우산형만 빼놓은 거고요. 그리고 하락 반전에는 이런 게 있다. 첨삭지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 지금 뭔가 아리까리하죠? 와닿기도 하고. 첨삭지도 받으시면 이 자료들 그대로 다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전부 참여하신 분들 모두께. 그리고 마지막 기준에서는 오늘 교육받으신 내용 가지고 종목을 또 뽑아내야죠. 시가총액이 크죠, 당연히. 교육용인데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아모레퍼시픽도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눈에 보이세요? 상승장악형이 4회차부터 이게 떠야 가는 겁니다. 쉽게 100%씩. 예? 마찬가지로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못 뜬다고요? 망치형 제대로 뜨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종가 시가를 제대로 알아야 갭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는 부분 설정할 수 있다. 또 이 맨 밑에 망치 있다. 이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이게 계속 보이셔야 돼. 삼성바이오로직스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기서 왜 사? 캔들 이거만 딱 뜨면 여기서 사면 땡큐인데 그렇게 해서 12% 수익 내고 나오면 됐지. 그죠?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적인 내용의 종목. 조금 전에 뭐 배웠어요? 상승 잉태형이야. 상승 잉태 확인형이 있다야 별 3개야. 상승 잉태형 별 2개야. 아직 뜨지도 않았어. 근데 펀드멘탈이 워낙 좋아요.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돼. 순이익이 1조가 넘어. 소외될 수도 있지. 다만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소외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지금 눌려있는 상태. 이제 실적 접어들었기 때문에 끝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얘는 뭐야? 가장 쉽죠? 망치 떴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애플 실적 5월 1일 날 나오고 나면 우리나라 5월 1일 날 쉬고 5월 2일 날 애플 실적 나오고 불확실성 해소되면 얘는 망치 떴는데 빵빵빵. 자, 교육자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해드린 종목에 대한 첨삭지도 마저 받으셔서 이러한 종목 가지고 빨간 계좌 수익 내십시오. 9시부터 저는요 온라인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캔들 보시는 법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캔들 기초 자료들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리는데요. 무료 온라인 강의 밤 9시에 시작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요.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PPT 자료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료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이 네 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로 내려주시면 전문가님의 방송 배너가 보이는데요. 밤 9시죠. 이제 2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의 방송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PPT 자료를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참여하셔서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PPT 자료까지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수익등정 30일 오늘 이렇게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수요일 저녁 8시 10분에도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민경선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땀과 열정 그리고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값지고 기쁜 성공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해주신 실적 성장주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방송 직후부터 바로 기대해볼 수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적이 급증하는 1, 2,000원대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은 아난티라는 자체 브랜드 런칭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40억대 적자였던 이익이 300억대까지 단번에 급증했고요. 이로 인해 1,000원대 불과했던 주가가 5만 원대를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는 BH라는 종목은 글로벌 고객사의 대규모 수주로 200억대 적자에서 500억대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2,000원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정말 거침없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2,000원대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기관과 외국인의 5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쌍끌이 매집이 주가 급등의 결정적인 포인트였죠. 자, 오늘 종목 에머슨 퍼시픽과 BH를 능가하는 엄청난 실적 폭증과 기관과 외국인의 3천만 주 대규모 쌍끌이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머슨 퍼시픽과 BH를 능가하는 실적 폭증에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3천만 주를 매집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이라 하시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얼마 전까지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 매출이 줄어들며 600억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브랜드 사업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며 현재까지 계약된 수주 잔고가 무려 2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수천억대에서 1조 원대를 훌쩍 넘겼고 순이익은 수년 전 600억대 적자에서 지난해 300억을 돌파.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800억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건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에머슨 퍼시픽과 BH를 이미 넘어선 강력한 실적 폭증세가 터지고 있음에도 현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기록적인 수주 계약과 사상 최대 실적만 봐도 정말 엄청난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 무려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업이 S사와 L사 등 내노라는 대기업을 모두 제치고 이 프로젝트 사업에 국내 최초로 진출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조 원대 수주와 엄청난 실적 폭증, 여기에 300조 원대 해외 제로까지 연이어 터지면 주가에 미칠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정보에 능통한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3천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고, 최근엔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 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1,000원대 자리마저 놓칠까 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1,000원대 종목 중에서 이 정도 실적과 엄청난 수급을 겸비한 종목은 거의 없을 거라 자신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단돈 1,0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25번, 725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수년간 준비해온 자체 브랜드 사업의 대성공으로 무려 2조 원대 수주가 연이어 터지며 엄청난 실적 폭증세에 돌입했는데요. 이로 인해 수백억대 적자에서 순이익 300억 달성, 영업이익은 무려 800억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무려 300조 원이 투입되는 해외 프로젝트에 내노라는 대기업을 모두 제치고 국내 최초로 진출에 성공하면서 독점 수혜가 유력시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요. 이미 정보에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3천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을 집중 매집하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지금 1,0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불 좀 줘봐. 끝까지 눈을 떼지 말라고 했잖아. 막아. 장관이 다 막았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못 비켜! 그럼 모든 게 사라져버려. 화재, 조금 더 살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